이재명 급소 찌른 조희대 핵심의 역습 카드. 자, 뭘까요? 일단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선고가 이제 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고, 그 전에 또 하나 그 선고가 나오죠. 이 구속기간 만료일은 1월 18일인데 그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그러니까는 그때 공수처가 영장 쇼핑해가지고 한남동에 가서 체포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경호처가 방해했다고 해서 그 사건이 따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인데 1월 16일 그러니까는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 전에 그게 1심이 나옵니다. 1심이 나오고 1월 18일 날 구속기간 만료돼서 구속이 풀려서 석방이 될지, 거기서 이 체포방해, 소위 체포방해 혐의가 유죄가 나오면은 석방이 안 되겠죠. 그리고 2월 중순에 이제 재판을 하는데 어쨌든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거기서 무죄냐 유죄냐에 따라서 전국 흐름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그걸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적극적으로 이제 그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진영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을 대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1심은 조희대 대법원 하의 직위원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다시 또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망신 주기, 그 대법원 쳐들어가가지고 대법정에서 어슬렁거리고 법대 위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런 행태를 벌였었죠. 그러다가 조금 뜸했는데 다시 조희대 탄핵을 하겠다, 물러나라,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그 모임이 있었는데 여당 그 강성 이재명 그 맹목적인 충성파들 모임. 자, 디지털 타임즈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임입니다. 여당 의원 모임, 조희대 사퇴 안 하면은 탄핵 추진. 오늘 갑자기 이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범여권 의원 모임, 이 기사에는 범여권 의원 모임 이름이 국회 공정사회 포럼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국회 공정사회 포럼이란 게 뭐냐 하면은 처럼해, 그전에 처럼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맹목적 이재명 충성파 모임, 이재명 호위무사 모임, 이 처럼해인데, 이걸 자기들이 국회의 연구단체로 등록을 하면서 공정사회 포럼, 국회 공정사회 포럼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저도 한번 이거 보려고 하는데, 이 국회의원 연구단체는 보조금을 줍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이게 그 보조금 타는 단체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정사회 포럼이라고 나오지만 저게 바로 처럼해입니다. 처럼해. 여기 그 대표가 민형배죠. 민형배. 맹목적인 충성파. 민형배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자, 이제 다시 시즌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뭐 어쩌고 하면서 국민 명령을 받들어, 뻑하면 국민 팔입니다. 국민 명령을 받들어 탄핵에 착수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또 탄핵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5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렸다.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사법 쿠데타다. 자, 이게 대법관이 14명인데 대법원장이 하자고 한다고 전부 다 따라합니까? 이건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죠. 대선 후에 재판을 하면은 더 혼란이 생기니까 대선 전에 신속히 재판 날짜를 잡자고 해서 합의를 해서 한 것이고, 거기서 12명의 대법관이 참석을 해서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거를 재판에 개입한 거다, 대선에 개입한 거다, 이런 엉터리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내란 동조 혐의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기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일당 구하기 프로젝트 선발대를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법원에서 이 특검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니까 기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정청래는 연일 내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자초했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일단 이 승부수라는 게 뭐냐면은, 대법원이 그래, 내란 전담 재판부 기준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뭐냐 하면은, 내란 외환 사건만 맞는 전담 재판부를 두겠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을 사실상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추천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입법부, 국회까지 개입을 해서 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게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서 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것도 위헌 논란이 있다고, 잘못하면 재판 엉망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엉망된다고 이 민변이나 참여연대, 좌파단체는 물론이고 조국당까지 막 뭐라고 하니까 그거 설거머니 처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 법관들끼리 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각급 법원에서 3명, 그 다음에 이 좌파 판사단체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6명, 이 꼼수를 또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이거 법관들로만 하니까는 위헌 아닌 것 아니냐. 그렇지만은 특별 전담 재판부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거기다가 판사들을 무작위 배당이 원칙인데 판사들을 선발을 해서 넣겠다는 게 위헌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절묘한 수를 던진 거죠. 이 내란 전담 재판부 하도 그러니까는, 그래, 만들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다른 사건은 다 맞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만 재판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하고 관련 사건만 전담시키자, 이렇게 일종의 고육책이죠.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에 육참골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안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런데 만들겠다. 그런데 살을 내주겠다. 그 대신 이것은 그 재판부를 따로 추천하고 해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재판하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하겠다. 자, 이런 일종의 그 승부수를 던진 것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담 재판부로 일단 지정이 되면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을 원칙적으로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겠다. 그러니까 재판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2심부터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에 있는 기존의 재판부를 그대로 두고 그 기존 재판부 중에서 하나를 소위 말하는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만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거는 아예 그 서울 고등법원의 기존 재판부를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재판부를 좌파 판사들이 추천을 받아서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것이 이렇게 대법원이 이 예규에 대해서 이제 행정 예고를 거쳐서 바로 시행을 하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니까는 그냥 국가적 중요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12상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이죠. 그런데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기 전이면은 1심에서는 적용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심에서 적용 안 한다는 것은 지경 판사가 그대로 이 1심 선고는 한다는 거죠. 2월 중순에 2심 선고를 한다는
그것은 그대로 가고, 이제 2심에서도 이재명 정권에서는 1심은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2심부터 전담재판부로 만들어서 그래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을 배치시켜서 1심에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은 무죄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다. 다른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것만 넣으면은 이재명 정권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좌파 판사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그것을 뒤집어 버리려고 했는데 2심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좌파 판사 딱딱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 그 방안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여당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리둥절 하다가 조금 전부터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대법원이 내란 외환 반란죄를 전담해서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 이것을 제정해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 민주당, 은 오늘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진행한다. 그대로 하겠다. 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거쳐서 23일 상정을 한 뒤에 24일 날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들도 이제 민주당 이재명 정권도 이걸 알죠. 예규하고 대법원이 만들겠다는 예규하고 민주당이 추진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하고 이게 추천 방식, 여기는 추천 안 하고 아예 기존의 재판부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 등 배당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규와 법안은 추천위원회 구성 등 여러 가지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규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내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고육책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것이 따로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재판부를 지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건 하지 말고 신속하게 끝내야 되니까 이것만 해. 사실 그 전에 1심에서도 지기현 재판부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렇게 힘을 실어줬죠. 다른 사건 배당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 빨리 해. 이렇게 한 거죠. 그거의 연장선상이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상 1심에서 지기현 판사의 재판부가 사실상 전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서 이 정도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내란 전담재판부 대법원에서 만들겠다. 예규를 신설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안 철회해라. 철회해야 돼.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이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에서 안에다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특별법을 또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시켜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또 헌재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판사들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내란 재판부 예규를 지금 만들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법리적으로 다툼이 진행될지도 지켜보아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